안녕하세요. 제가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을 갔는데요. 순천에 처음 가시는 분들, 제가 한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순천 맛집도 올렸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순천에 도착했는데요. 순천 터미널은 제가 학창시절에 시골에서 종종 봤던 그런 터미널의 모습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네도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소박한 도시 느낌입니다. 마침 아랫장이 5일장이었고 터미널하고 가까워서 거기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5일장이고 토요일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먹거리 장터가 나오는데요. 먹거리 장터에도 막상 식당들이 별로 없고 규모가 아주 작아서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문 닫은 가게도 좀 있고 생각보다 시장이 활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석쇠불고기 전문점입니다. 주 메뉴는 석쇠불고기, 쭈아불고기, 오아불고기 세트인데요. 저희는 쭈꾸미하고 불고기가 어울려진 쭈아불고기 세트를 시켰는데 2인은 3만원, 3인은 4만원입니다. 아, 그래요? 가운데 쭈꾸미하고 불고기가 있고 가장자리는 모짜렐라 치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치즈가 녹으면 바로 치즈랑 쭈꾸미나 불고기하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 양념이 좀 강한 편인데 맛집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상추랑 같이 먹으면 그럭저럭 먹을만 합니다. 마지막에 저희는 밥이랑 이렇게 볶아서 먹었습니다. 식사 후 순천만 습지부터 갔는데요. 저희는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권도 포함되어 있는 스카이 큐브 통합권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성인 14,000원입니다. 스카이 큐브는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큐브처럼 생긴 지상 열차입니다. 정문에서 300~400m 정도 천천히 경치를 관람하면서 가시면 본격적인 갈대밭의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갈대밭 사이를 데크 산책로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 사람들 행렬이 꼭 피난 행렬 같네요. 역시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갈대밭이 끝나는 지점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나름 심하게 움직이니 여기선 장난치며 걸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산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산과 산 사이를 산책로로 아주 잘 만들어 놨고요. 정상까지 계단도 없습니다. 나무로 된 산책로와 흙길이 번갈아가며 있어서 걷는 재미도 있습니다. 하늘 위를 걷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공간에서 순천만 습지에 광활함을 느끼며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막판에 오르막길이 조금 있는데 심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가 용산 전망대인데요.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만난 순천만에 바다와 습지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용산 전망대에선 꼭 석양을 봐야 되는데 국가 정원도 가야 돼서 하산하며 석양을 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넘어가기 위해 갈대 열차를 탈 건데요. 갈대 열차를 타고 중간에 한번 내려서 스카이 큐브로 갈아타는 겁니다. 갈대 열차는 막차가 오후 5시 10분이니 참고하시고요. 레일 위를 달리는 건 아니지만 꼭 옛날 기차 타는 느낌인데요. 타면서 배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힐링 되실 겁니다. 네, 여기는 스카이 큐브 타는 곳인데요. 8인용으로 돼 있지만 사실 6명만 타도 꽉 차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오래 타더라고요. 한 7~8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오셨으면 각 나라별로 형성된 국가정원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스카이 큐브를 타고 넘어오면 꿈의 다리를 맨 먼저 만날 수 있는데요. 다리 길이는 총 175m이고 전 세계 14만 어디에 스크린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 정원인데요. 잠시 여기서 커피 한잔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닮았나요? 프랑스 정원은 매듭 무늬의 정원이 특징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움직였더니 그새 어두워졌습니다. 국가정원의 야경도 아름답긴 한데 각 나라별로 정원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낮에 여유있게 시간을 내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7시가 폐장 시간이라 아쉽지만 다 구경 못하고 여기 한번 저녁 식사하러 따라 갔습니다. 보아라. 남도 사또밥상이라는 곳인데요. 나간읍성 민속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종류별로 먹어보고 싶어서 꼬막 정식을 시키지 않고 꼬막전, 이게 꼬막전? 꼬막 회무침, 이게 꼬막 짱 회무침? 꼬막 이렇게 3가지를 골고루 시킨 후 마지막엔 백반을 시켜서 꼬막 회무침에 비벼 먹었습니다. 비빈 그릇을 따로 주시고 거기엔 김가루와 참기름도 있습니다. 꼬막이 제가 시중에 먹던 꼬막보다 실제로 크기가 크지 않죠. 진짜는 조그만 것보다 이렇게. 꼬막전은 꼬막이 들어간 계란전인데 맛이 끝내줍니다. 짱뚱어탕하고 꼬막 해무침도 비린내 하나 안 나고 끝내줍니다. 하룻밤 자고 나간읍성 민속마을을 방문했는데요. 나간읍성은 우리나라 3대 읍성 중 하나인데 조선시대 대표적인 계획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 조선의 마을처럼 꾸며놨는데 운치 있게 마을 골목골목을 따라 걸어도 좋고요. 성벽 위가 산책길로 잘 돼 있어서 성벽 위를 따라 걷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성벽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나간읍성의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나간읍성 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계단이 가파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간읍성 안의 초가집은 대부분 민박집이고 마을 사또가 업무를 보던 관청 등이 있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 마을을 똑같이 재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 체험교실 등이 있지만 잘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나간읍성은 꼭 가야 되는 코스입니다. 순천에서 반드시 가야 할 관광 코스 중에 하나, 서남사입니다. 입장료 3,000원이 있고요. 입구에서 조금만 걷다 보면 서남사에서 꼭 봐야 되는 승성교가 나오는데요. 승성교는 경관이 빼어난 깊은 계곡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난간이 없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돌을 이용해 무지개 모양으로 만든 홍해교는 보통 궁궐 등에 있는데 이렇게 계곡에 있는 건 승성교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승성교 밑에서 보이는 정자의 배경 또한 아주 운치 있습니다. 잠깐만. 승성교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는데 그 입구 앞에서 이 고양이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가 지키는 입구를 지나면 스님들이 거주하고 봉양 드리는 다양한 모양의 사찰을 보실 수 있는데 울창한 수목과 가을 단풍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서남사 입구 쪽에 있는 서남식당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추천으로 왔는데요. 저는 산채 비빔밥이랑 파전을 시켰는데 오징어가 들어있는 파전입니다. 가격은 각각 10,000원씩이고요. 도토리묵은 서비스로 주셨는데 도토리묵의 고소함과 들기름 향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산채 비빔밥은 물론이고 오징어 파전 정말 별미입니다. 또 하나의 별미는 이 막걸리입니다. 네, 이제 순천 여행을 마치고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순천에 못 가보신 분들 꼭 가보십시오. 좋습니다.